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과학의 힘. 오늘 특별히 좀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이렇게 감히라는 말씀과 함께 시작을 할게요. 감히 우리 대한민국의 10대에 진정한 과학의 교육이 있는가? 그 질문을 띄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10대 아이들이 진짜 과학을 좋아하는 그런 실험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그 암기죠? 네. 또다시 그죠? 진짜 실험이 아니라 외우기 위한 과학. 그러다 보니 정말로 재미난 과목이 싫어지는 거죠. 제가 하버드에 다녔던 시절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제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들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면은 저희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하버드에 온 친구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어요. 또 다른 2명은 유태인이었습니다. 한 녀석은 할아버지가 하버드에 학장님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골드만삭스의 중역이셨어요. 중역이셨고,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고3까지 수학을 이미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퍼즐 아시죠? 퍼즐 던져주면 1분 안에 다 맞춰버려요. 그리고 비올라도 잘 치고. 그래서 우리 학교의 천재였습니다. 그 녀석의 이름도 니콜라스. 또 다른 한 녀석도 니콜라스였어요. 이 녀석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얘까지 3대째 다 하버드였습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끼어서 저희 고등학교에서는 3명이 하버드를 가게 됐어요. 저는 우리 집안에서 1호죠.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 니콜라스라는 친구가 컴퓨터를 되게 잘했습니다. 하루는 미술은 예술이지만 컴퓨터는 예술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 둘이 굉장히 격하게 싸웠었어요. 그걸 가지고 막 토론을 했었는데 왜 그게 예술이 아니고 왜 예술인지에 대해서 막 했었다가 하버드에 4학년이 되어서야 하버드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컴퓨터를 공부를 안 한 게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저도 게임 많이 했거든요. 게임만 한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돼서 그 당시에 다른 친구였던 빅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빅이라는 친구는 이제 싱가포르 계통의 그 인도 계통이었죠. 그 녀석이랑 같이 이제 상인이 돼서 C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언어 중에 C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는데, 그 교수님이 누구였냐면은 저희 하버드 선배님이셨는데 C 자체를 만드신 분이었어요. C를 만드신 분이 직접 또 가르치신다니까는 저거 꼭 들어야겠다 하고 딱 이제 참관을 해서 듣는데, 하버드에 가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쇼핑 피리어드라고 해요. 쇼핑 피리어드. 이걸 적어야지. 쇼핑이죠, 쇼핑. 오늘 또 특히 제가 컴퓨터 쪽 하기 때문에 일부러 넥타이를 안 하고 왔습니다. 조금 더 특이하게. 쇼핑 피리어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할 과목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대학교 그 과목을 선정할 적에 그냥 등록하죠. 그 하버드에서는 미리 들어보고 그 다음에 결정합니다. 맛보기로 보고 내가 들어볼 만하다 하면 듣습니다. 그리고 과목이 끝나면 마지막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학생 자체 내에서 평가를 내버립니다. 이 교수님 잘 가르치더라. 아니야, 이 교수님 못 가르치더라. 강연력 떨어지더라. 그러면 정리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교수님이 됐다고 교수님이 아니라 진짜 대학교의 주인은 우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버드에 다닐 적에 우리가 교수님도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재미없는 선생님 걸러내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미만 있어도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재미도 있어야지 살아남는 하버드였습니다. 하버드 교수님이 된다고 해서 평생 직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쇼핑 피리어드라는 게 있는데 이제 맛보기 보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딱 이제 했는데 좀 분위기가 영어를 쓰시는데 무슨 말인지 잘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냥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과목 듣는 시간을 거의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컴퓨터 C를 배우는데
이게 딸리더라고요. 제 용량이. 그래서 중간에 그 중간고사를 보고서 이제 그만두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그만둔 걸 지금 또 후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점수가 잘 안 나와서, 이건 역시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저는 뭐 그 당시 경제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저는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 제작도 하고 있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미술적인 그런 경향이었죠. 그만뒀었는데, 그때 그것을 끝까지 들었던 제 친구들, 하나는 베트남 친구였고, 하나는 그 싱가포르 친구였는데, 그 싱가포르 친구가 작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왜냐면은, 그 친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갑자기 특이한 병이 생겨서, 태국에 가서 무슨 벌레를 잡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몸 안에 무슨 벌레가 생겨가지고, 뭐, 그 벌레를 잡아먹어서 낳는다든지 하여튼, 희한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러냐. 그 친구가 설명을 해줬는데, 아파서 회사도 그만두고, 원래 그 벤처 캐피탈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컴퓨터 쪽으로 관심이 있어서 하다가, 자기 병 낫게 한다고 한 1, 2년 정도 쉬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굉장히 아팠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결국은 사고를 치더라고요. 인도의 계열사를 내서 그거 이제 점검하러 가는 참에 한국에 잠깐 들려서 저 하루 만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갔어요. 뭐냐면 컴퓨터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은 미국에는 의료보험이 한국보다 잘 돼 있을까요? 잘 안 돼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우리나라가 짱입니다. 미국은 너무 비싸고요. 그래서 병이 생겨도 병원 못 갑니다. 미국 사람들 불쌍합니다. 병덩어리로 사는 겁니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보다 못한 그 친구가, 왜냐하면 자기가 병에 걸려봤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다른 은행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컴퓨터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박이 돼가지고 지금은 몇백억을 버는 CEO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수위를 잘 들을 걸. 뒷북을 치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어떤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뭐였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징기스칸이 왜 정복이 가능했을까요? 썼던 무기가 남달랐죠? 그죠? 말을 발달시켰고, 그죠? 기마병이 발달되었고, 성곽을 뚫기 위해서 투석기도 만들었었고, 지난 시대를 쭉 돌이켜보면 항상 미국이 왜 강한가요? 무기가 세잖아요. 그죠? 항상 과학의 힘은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진보가 되었고 발전이 되었고, 선진국의 힘은 항상 무기였습니다. 결국 과학이었습니다. 재미난 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몇 번 실험을 실패한 줄 아세요? 대략 몇 번 했을 것 같습니까? 몇 번? 1000번에 가깝습니다. 805회. 805번을 해가지고 성공시켰습니다. 에디슨이 전구 만들었을 때 몇 번 실패를 했었죠? 훨씬 적습니다. 149회. 네, 틀릴 수도 있지만 147회나 149회나 하여튼 그 정도. 150회가 안 되는 거였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끈기 있는 노력이 과학을 진보시켰다. 미국의 힘은 과학입니다. 그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죠? 또 뭐 만들었나요? 자동차. 그죠?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진보시켰죠? 미국이 항상. 예전에 만들었던 워크맨도 원래는 미국에서 만든 거를 일본에서도 발달시켰었죠. 보면은 왜 그랬냐면은 예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이 사람들이 지겨웠던 거는 이 왕권 문화였어요. 왕이 최고다. 이거 벗어나서 이제 누구든지 발명하고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기본 초석입니다. 미국의 힘은 누구든지 와서 만들어서 대박 내라 이거예요. 제리 양이라는 사람이 Y 뭐 업체를 만들었죠.
인터넷 회사를 만들어서 중국 사람이지만 또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와서 과학의 진보를 하면 발명 특허를 내면 너는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발달시키고 특허 내고 그러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친구 얘기를 방금 했었는데요. 우리 잘 아는 안철수 소장님, 안철수 회장님, 그분은 지금 경영하고 계시나요? 교수님도 하시고 계시죠. 그분은 공부를 참 좋아하시는 분 같으세요. 그죠? 그분은 남이 남부러워하는 의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컴퓨터 학원 다닌 것도 아니고 책 보시면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스스로 바이러스에 관심이 있었고 결국 의사였지만 제가 보기에는 과학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냥 환자들을 보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감기 걸린 컴퓨터마저 고쳐주는, 이게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고쳐줄 수 있는 백신을 만드는 거죠. 대단한 일을 하신 겁니다. 또 보죠. 구글 만든 친구들이 스탠포드를 나왔죠. 예, 우리 하버드보다는 못한 학교를 나왔지만 저랑 동갑입니다. 구글 만든 애들이. 그 친구들이 예전에 그 제리 양이 만든 Y 모 업체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엔진을 소개했어요. 이거 하라고. 근데 거기서 Y 업체들은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되겠어? 그래서 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끼리 만들자. 그래서 지금 구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는 구글을 통해서 또 위성도 다 볼 수 있죠. 전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특이한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그 디도스 공격, 대단하지 않나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못 찾았습니다. 컴퓨터 전쟁이 시작된 거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게임 중에 그 리니지 게임 같은 경우 그 만드신 분은 1조의 사나이가 됐습니다. 그죠? 강남 테헤란로 가면은 그분의 사옥이 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과학을 한다고 하면 솔직히 지금 제 의견으로는 한국 아이들이 과학자 되고 싶어 하나요? 저 때만 해도 과학자 될래요가 많았는데 요즘은 과학자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별로 없죠. 과학의 투자가 끝나는 순간 그 나라의 미래가 희미해집니다. 그죠? 의사와 변호사만 많아지는 순간 사람이 아파야 되기 때문에 아파라 기다리고, 그죠? 진짜 큰 진보, 진짜 큰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은 과학의 진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는 그거를 해. 왜 이과 계통을 왜 가?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과학자가 됐는데 만일에 그만큼 대접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어떤 분은 오히려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컴퓨터 관련 회사를 만들어서 크게 대박을 하고 또 한국에 돌아오셨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정말 과학 쪽에 똑똑하다면 차라리 미국에 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벌면은 더 우리한테 애국하는 게 아닐까요? 저는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진짜 애국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 진짜 애국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과학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왜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진정한 혁명은 과학의 혁명이기 때문에, 진짜 부는 과학이 만들기 때문에.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과학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나? 언제부터 해야 될까요? 과학 공부를. 근데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그죠? 한국의 10대는 학벌 때문에 과학 공부를 과학고 다니는 애들 빼고는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게 현재의 실전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미국의 M사의, 그죠? 빌 게이츠.
그분은 언제 컴퓨터에 빠졌나요? 20대 때 빠졌습니까? 10대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분이 다니던 기숙사가 있었던 그 사립고등학교에 그 어머니의 주도로 컴퓨터를 샀습니다. 어머니들이 모여서 우리 학교에 컴퓨터를 투자하고 아이들이 공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공교육, 사교육이죠. 그죠? 만일에 그렇다면 어머님들이 컴퓨터를 사가지고 학교에 갖다 준 거는 이거는 공교육의 영역일까요? 사교육의 영역일까요? 확실히 이게 되나요, 이게? 저는 그걸 나누는 것조차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를 낳아서 학교에 이제 보냈어요. 음악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음악 선생님한테 음악 선생님 다른 시간 빼고 제 아이만 음악 가르쳐 주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아니죠. 그러면 음악에 더 시키고 싶은 사람은 자유를 갖고 거기다가 더 투자하는 사람이 더 당연히 더 발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나요? 그게? 결국 뭐냐면은 더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정부가 다 해주겠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과학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대 때 어머님들이 만들어서 모은 기금으로 산 그 컴퓨터 때문에 빌 게이츠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또 보죠. 한국에서 대학교를 갔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학교에 가면은 과학 실험이 아주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저는 뭐 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경 가서 보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서울대도 가보고 대학교 시절에는 그 동경대 친구도 있고 북경대도 친구가 있고 싱가포르 대학교도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름방학 때 쭉 돌은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표만 사고 이제 숙식은 다 그 친구들 해주더라고요. 쭉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보고 아이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해보면 그 당시에 홍콩 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서울대학교가 왕인데 아시아만 딱 해도 우리 한국이 최고가 아닙니다. 홍콩 과학기술대학교가 더 많이 투자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추워가지고 있지는 못해요. 그죠? 우리 냉난방 현실은 지금 턱없이 모자랍니다. 도서관도 모자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우리나라의 인재들한테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진짜 아껴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인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고 우리의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투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거기는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재미난 게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PC방이 왜 생겼나요? 이 게임 하나 때문에 만들어졌죠? 국민 게임. 프로게이머가 억대 연봉을 받는, 그죠? 굉장히 그 미국 친구들이 보면은 되게 기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한하게 생각을 하고, 와, 천국이 따로 없네. 그죠? 미국 아이들한테는. 자, 어떤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이제, 말세가 됐다. 응? 말세다. 저도 PC방 가서 이제 아이들을 딱 보면은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방 제목을 만들죠. 방 제목을 만들면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또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저런 말을 쓰나. 막 욕이 난무하고 초등학생들인데 완전 노출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이 세상이 말세다. 이거는 이미 그죠? 너무 나이 든 생각인 거고. 자,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게임 좋아합니다. 그죠? 인정을 해야 되겠죠. 재미난 게
아이들은 PC방 가서 이제 명절이 되면은 아이들은 PC방 가서 인터넷으로 게임할 적에 어른들은 모여서 고스톱을 칩니다. 고스톱을 누가 만들었죠? 아, 120년 전에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마우치 후사지로. 이 사람이 화가였어요. 이 사람이 그려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화투인데 이게 우리 아이들이 요즘 갖고 다니는 닌텐도 DS 창업자입니다. 아이들은 닌텐도, 부모님 어른들은 고스톱. 화투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 비 아시죠? 비.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야기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화투의 이야기. 그 사람의 이름은 오노도후입니다. 서예가입니다. 저도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우산 쓰고 계시죠? 이 사람이 서예가인데 서예가가 되려고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너무 안 돼가지고 화가 나서 비를 맞으면서 바깥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양버들에서 개구리가 노는 모습을 보는데 개구리가 그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려고 막 점프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막 넘어지고 하다가 드디어 나뭇가지 탁 올라가는 거 보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야, 저 개구리도 저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가는데 나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굉장히 커다란 서예가가 된다라는 것을 그죠? 12계절을 통해서 그래서 4장씩 해서 48장으로 만들었습니다. 120년 전에 만든 그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의 어른들, 아이들 다 장악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일본을 굉장히 미워하라는 교육은 받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일본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역사 속에 재미난 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재미난 게 일본에서 이게 어떻게 인기를 끄냐면 일본의 야쿠자 조직이 이 화투를 이용해서 이제 도박이 성행하죠. 그래서 이게 불티나게 팔려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대, 2대, 3대를 거치면서 닌텐도라게 게임화가 돼가지고 우리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든지 미국까지 이제 점령을 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화투를 만든 회사 N사죠. N사, 닌사죠. 여기 1인당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토요로 시작합니다. 토 모시기 회사가 있는데 여기 1인당 매출액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10억엔입니다. 한 사람이. 소니가 16만 명이 있다면 여기는 다 합쳐봤자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4배가 넘습니다. 뭐냐 하면은 그죠? 제가 지금 또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본에 제일 잘 나갔던 전자 회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무슨 회사한테 밀렸죠? 네. 예전에는 일본의 그 테레비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됐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기적 같은 일이지 않나요? 네. 우리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거기 남아있는 그 회사 부분이 지금 컴퓨터 게임 쪽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비디오 게임. 저는 오늘 컴퓨터 교육에 대해서 이 과학, 21세기의 과학의 선두는 컴퓨터다. 근데 왜 우리나라의 10대에 컴퓨터 교육이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의 PC방이 만들어지고 프로그래머가 생기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그 온라인 게임 회사가 지금 중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나요, 없나요? 얼핏 들으면 히트를 치고 있죠. 중국 아이들이 게임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이건 광맥입니다. 광맥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인도가 인터넷 강국이죠. 프로그래머들이 많습니다. 인도가 수학에 강합니다. 과학에 강합니다. 그리고 영어에 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인도에 비해도 뭐 그렇게 밀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조금만의 창의력과 조금만의 영어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징기스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게임 만들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미 일본의 게임 회사들에 의해서 게임 시장이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크다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된 상황이고, 이번 새로 우리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도 왜 이런 게 없느냐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야기 많으셨죠. 뭐냐면은 그만큼 투자가 많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무슨 말이냐? 군대에 가면, 저는 군대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면 안 되나요?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우리의 아이들이 2년 정도 컴퓨터 교육 받아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들을 다 끝마치고 언어도 끝내고 나오면 됩니다. 그죠? 저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을 오늘 심겠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도 언젠가 군대에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경쟁력을 팍팍 심어서 컴퓨터 마스터하고 2년이면 충분히 하고 나옵니다. 언어도 충분히 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어를 배워도 2년이면 고급되고요. 중국어를 배워도 완벽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대를 왜 보내가 아니라 군대를 어떻게 더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막강한 인재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죠. 자, 아이들이 게임만 하는 마우스만 두들기는 마우스맨이 아니라 게임을 만들 줄 아는 제작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차라리 게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도 만드는 사람. 왜냐하면 게임 만들려면은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컴퓨터 언어는 논리입니다. 컴퓨터가 이해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결국 무지막지하게 논리적이지 않으면 컴퓨터는 알아먹지 못합니다. 결국 프로그래밍은 거의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지막지하게 논리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 언어는 다 영어로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영어도 배우게 되면서 논리도 배운다. 또 보죠.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10대에 컴퓨터 교육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작하는 게 언제입니까? 한국에서. 대학생이 돼서야 또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한. 그죠? 미국이 힘이 강해진 이유는 10대 때부터 아이들한테 과학교육, 컴퓨터 교육을 무지막지하게 시키기 때문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학교에 모든 컴퓨터들이 잘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알잖아요. 빌 게이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수혜를 입고 있는지. 또 투자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는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도 컴퓨터실 또 투자하고 많은 대학교들에 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의 힘입니다. 부자들이 돈 벌어서 나 컴퓨터에서 돈 벌었으니까 너도 더 해, 더 공부해. 계속 발전시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미래는 인재 투자하는 것, 과학에 투자하는 것, 컴퓨터에 투자하는 것인데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 강국이 인터넷 게임만 하는 강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도 만들 줄 아는 능력을 배양을 해서 게임 만드는 애들이 서울대 붙이고, 그죠? 과학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교 가면은 또 그러면 이제 그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벌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배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20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바뀌진 않으니까 10대에는 컴퓨터 교육이 없다 그러면 결국 대한민국에서 현실에서 가능한 거는 대학교에 가고 나서부터 컴퓨터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구할 때까지 그 기간이 결국 대한민국 남자한테 주어진 실질적인 자기를 위한 교육 시간입니다. 대학에서 직장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애 낳으면 공부할 시간이 없죠? 그게 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에서 진짜 자기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대학생 그리고 직장 전까지입니다. 몇 년이 될까요, 그게? 길게는 10년? 네, 딱 그겁니다. 그래서 30대 이후에 공부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술 마셔야 되잖아요. 회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생기면은 뭐 그죠? 요즘은 설거지 안 하고 애기 젖 안 주면은 또 혼나잖아요, 부인한테. 그죠?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가 45살에 CEO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럼 45살, 30살부터 실질적으로 군대 갔다가 직장 구하는 게 30살로 보면은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내가 CEO가 될 준비를 해야 되시는 겁니다. 시간 딱 나오죠? 자, 그러면은 20대 때는 정말 내 공부를 하는 시기, 대한민국에서는. 10대는 대학 입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시기. 운동, 역사 다 필요 없어. 암기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의 입시는 암기하면 됩니다. 그죠? 암기만 하면 됩니다. 20대는 진짜 창의적으로 공부할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로 공부하시는 분, 정말로 커다란 성공을 하셔야 되는 분은 30대가 되어서도 컴퓨터 교육을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간을 억지로라도 짜내고 술 마시는 자리도 도망가고 제 외절에 왕따를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45살에 CEO가 되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왜? 지금 술 마시는 그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요? 여러분이 진짜 힘들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못돼 주셔야 됩니다. 지금 2차 못 간다 하더라도 30대가 되어도 40대가 되어도 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알아놔야 내가 그런 사람을 부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 닌 XX, 닌 회사에서 선호하는 사람이 그냥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만 연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만 연연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해서 학벌 좋은 사람들입니다. 편하게 다니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승진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 책들을 보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보면은 진짜 크게 성공하는 큰 리더들, 큰 CEO들은 보면은 다 잡종이고 다 별종입니다. 이것저것 다 경험해보고 희한한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한국에 그 예전에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차가
두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의 한국 지사장님을 한 분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대학교를 안 나오셨어요. 후에 방송통신대학교를 나오셨고 독학으로 영어를 하셔가지고 영어 굉장히 잘하십니다. 또 하나 한국의 마트 중에 또 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장님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대 나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남대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창의적인 발상으로 대기업의 사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진짜 천재들은 학벌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절대 학벌에 기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거짓말을 하고 싶으시면 난 학벌 때문에 안 되거든. 그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기대는 것입니다. 난 학벌 안 좋으니까 나 요만큼밖에 안 됐어. 그거 다 뻥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보세요. 학벌이라는 것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걸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사정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생 나는 그거밖에 안 돼.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성공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디도스? 나도 조금 알아봐야겠다. 도대체 이 해킹이 뭔지. 내가 해커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해킹이 원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겠다. 그 호기심을 갖고 초등학생처럼 진짜 9살 난 꼬마처럼 이거 한번 배워봐야지. 그런 사람이 큰 리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닌사도 큰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실력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사람. 결국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컴퓨터 교육을 시켜주는 거는 정부도 아니고요. 학교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 핵심은 모든 공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거짓말과 커다란 착각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보여지는 간판. 근데 그다음 뭐? 영어로는 so what 그러죠. so what. 하버드 나왔는데 뭐 어쩌라고. 그죠? 제가 뭐 어쩌라고 제가. 그죠? 제가 맛있는 오징어 볶음밥 만들어 드리면은 참 오징어 볶음밥 잘 만드는구나. 하버드 오징어 볶음밥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시죠? 네. 컴퓨터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인도가 지금 컴퓨터 IT 강국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게임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역량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게임 같은 경우도 이 안에 구성이 많죠. 만화, 게임, 또 뭐가 있죠? 여기 안에 게임 만들려면 음악 만들어야 되죠. 스토리. 이 스토리 쓰려면은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환타지, 역사, 통계 다 꿰뚫어야 됩니다. 심리학까지. 그죠? 보통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연히 공부해라가 아니라 너 게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느냐. 또 뭐가 들어가죠? 영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동영상, 음악, 만화, 게임, 또 뭐가 만들어지죠? 캐릭터 상품. 우리나라는 지금 게임도 불법 다운로드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스스로의 제작자들을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갉아먹는 게 누가 발명하고 싶겠습니까? 미국의 힘은 철저하게 저작권을 챙겨준다는 겁니다. 발명하는 사람한테 너가 열심히 했으니까 네가 부자가 돼.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 룰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일본 게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개발자들을 위해서 과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죠? 게임을 통해서 만화, 음악, 스토리, 캐릭터, 영상, 산업이 무궁무진합니다. 해리포터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나오고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요즘의 트렌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놀았을 적엔 저렇지 않았는데 그거 자체가 옛날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커다란 산업 가치가 있는 거구나. 우리 어떻게 이거를 살려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게임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은 게임 만드는 것으로 유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게임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할 때 배워야 되는 게 워드가 있고 뭐 파워포인트 있고 엑셀 있고 이런 거는 누가 배우죠 보통? 네, 직장인. 네? 그거는 기본입니다. 이제 그거에서 더 넘어가서 웹페이지를 만들 때 쓰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가 있죠? 웹페이지 만들 때 아실 텐데. 아니 뭐 그 프로그램들이 있죠. 뭐 드림위버라든지 뭐 웹 에디터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대학교 가면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는 방학 때마다 아니면은 학기 중에서라도 꾸준히 나를 쌓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써야 되느냐 하면은 자, A4 용지에다가 가상 이력서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20대라면 20살 때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가상 이력서. 그래서 영어로는 뭐 이렇게 되겠죠? Virtual resume 아니면은 target resume. 목표 이력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력서를 하나 써가지고 언제 쓰느냐? 올해가 2009년이니까 2010년에 1월 1일 날 쓰시면 되겠죠? 내가 2010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할 가상의 레주메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가 달성할 프로그램 언어라든지 올해 한 해는 내가 일본어를 뭐 3급까지 중국어를 2급까지 따겠다.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0살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CEO가 되는 45살 때까지 25장을 쓰게 됩니다. 내가 올해는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가를 미리 내가 원하는 걸 적고 그걸 액자로 해서 반드시 책상 앞에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향타가 정해집니다. 나의 목표치를 정해서 매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까먹습니다. 맨날 보이는 책상에 딱 붙여놓고 이게 내가 이번 올해 달성해야 할 것들이다. 그래서 12월 30일이 되면은 내가 올해 약속했던 걸 지켰는가? 여러분들 지금 한 해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마지막 석 달이 남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올해 목표했던 게 뭔가? 내가 얼마만큼 달성을 했는가? 왜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미래의 CEO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꿈에 다다르고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는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웹사이트 제작도 능력입니다. 그죠? 쇼핑몰 구축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컴퓨터로 음악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그림을 그리면은 또 포토샵, 뭐 일러스트레이터 많습니다. 페인터. 그걸 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요즘은 건축도 다 프로그래밍으로 합니다. 과학의 꽃이 바로 컴퓨터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은 굉장히 흐지부지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 미국에서 그 또 재미난 그 도널드 트럼프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 한국에도 그분 아파트 있죠? 대우 트럼프 돼가지고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아주 특이한 그 이력이 있으신데 그분도 비행기 한 대 가지고 이제 항공사도 열었고 재미난 게 그분이 미국에 도박장을 갖고 계세요. 아십니까? 타지마할이라고. 저쪽에 뉴저지에 가면은 아틀란틱 시티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도박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나는 도박에는 관심이 없다. 하지만 도박장을 운영하는 것은 관심이 있다. 재미난 게 뭐냐면 저 닌 XX 저 회장님도 그 게임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지금 도박을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온라인으로 고스톱 많이 치잖아요. 한국 분들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죠. 그 웃긴 재미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말려도 계속 담배를 필 겁니다. 아무리 말려도 술을 마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CEO가 되는 거 관심 없고요. 건강 관심 없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리 달래줘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과거 속에 들어가서 그 슬픈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슬픈 거야. 그걸 또 합리화시키고 또 자기 몸을 망치고 계속 그 안에 삽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이 구해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분이 주위에 한번 있어가지고 굉장히 시간을 썼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에 비하면은 보세요 여러분. 결국 게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한국의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면 좋으신가요? 싫죠? 게임하지 마, 공부해. 게임하지 마, 공부해. 근데 이제는 게임 없이 살 수 없는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은 모두 아이들이 너도 나도 뭐 한 개씩 들고 와요. 보여주면은 엄마, 아빠, 나도 저거. 나 저거 없으면 왕따 당하는 세상입니다. 자, 없앨 수 없다면 그러면 시골로 떠나는 게 제일 좋죠. 학교에 보내지 말고 그냥 홈스쿨링 하셔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은 흥미를 어디에다가 이끌어주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범람하는 야동을 막을 수가 없다면 그거를 잘 인도해 주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길을 찾는 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으켜내는 산업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제학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투자를 하자.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과학 공부를 제대로 시켜보자. 그래서 자, 대한민국 10대 과학교육은 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언젠가는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군대에서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학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에디슨을 만든 거는 MIT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한테 책을 좋아하게 만든 어머니였죠. 에디슨의 어머니가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들이 놀렸죠. 응? 너는 아주 멍청한 아이다. 다른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날부터는 학교 안 가. 그랬던 애한테 넌 바보가 아니야. 오히려
진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진짜 공부하는 법은 책을 좋아하고 실제 실험해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핵심이 과학입니다. 실험해보고 실패해보고 실패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실패하면 비난합니다. 실패하면 에이 거 봐.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끼리 너무 비난을 하는 것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아이들이 앞으로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너 이걸 못해 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너는 괜찮아. 너는 할 수 있어. 또 하나는 성공하는 길은 과학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30대의 남자가 갑자기 회사도 다니지만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몰래도 아니고 그냥 짬이 나는 시간 억지로 만들어서 컴퓨터 학원을 다닌다는 가정을 해보죠. 딱 갔는데 다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왜 오셨어요? 했을 때 그때 내가 여기 낄 자리가 아닌가? 우리는 툭 하면 내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그 나이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입니다. 이게 내가 낄 자리가 맞나? 남을 굉장히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나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냥 재미로 그냥 취미로 굳이 모든 것을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굳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알려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잘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재미난 이유가 뭐냐면은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일본의 그 리더 같은 경우는 꼬마 때부터 성장할 때까지 굉장히 멍청이로 보였습니다. 일부러 옷도 회개망측하게 입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맨날 놀러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그 아버지한테 저 친구는 영 머리가 이렇게 됐나 봐요. 이 친구가 뭘 했냐면은 미친 척하면서 자기 부근의 모든 시냇가, 냇물을 다 답사하고 지형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실제 대사를 치를 때가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오다 노부나가를 굉장히 비웃었고 얕잡아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 실력자는 숨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실력을 진짜 감추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멍청이처럼 보이고 슈퍼맨도 마찬가지죠. 슈퍼맨 보면은 원래 보면은 되게 멍청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교육을 할 적에 굳이 다 떠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앞으로 자라나는 10대 그리고 대학생들이라면은 남이 모르게 해킹하는 것도 보니까 가르쳐준 데가 있더라고요. 또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미의 해킹이 아니라 해킹을 막는 방법이라든지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으로는 10대라면 뭐 어떻게든 짬을 내서 하시면 좋겠고 이 대한민국의 20대라면 제일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가장 매진할 때이고 30대라면 악착같이 시간을 내서라도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나를 발전시키는 공부를 컴퓨터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과 이과를 떠나서 진짜 큰 모든 회사의 핵심은 과학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여기서 게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기능성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여러분 바투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바투가 뭐죠? 그렇죠. 바둑인데 바둑을 두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사이즈를 줄여가지고
빨리빨리 승부가 나게끔 새로 만든 건데 너무 기발하더라고요. 바투가 있었고 또 봤던 게 한자마루라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와서 한자가 튀어나와서 하면 그걸 때리면은 소리를 질러요. 예를 들면은 작을소 하면은 작을소 소 하고 죽으면서 작을소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는 학습도 우리가 했던 진정코 무식하게만 하는 공부 스타일이 아니라 재미나게 흥겹게 소리를 들으면서 게임을 하면서도 만들어지는 게임이 또 다른 큰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잉글리시 오디션이라는 또 게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영어를 또 가르쳐주는 그런 게임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거는 많고 나는 모르겠고 신문에 보면은 짜증만 나고 나는 이게 뭐야. 그거는 이미 뒤처지는 세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번에 이런 그 특이한 그 기사도 봤는데 그 서울대 출신의 한 친구가 굉장히 그 야구 매니아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게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900억짜리 빌딩을 샀더라고.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보면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를 나와서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니라 매니아적 기질이 남달랐기 때문에 게임을 배우고 연말을 하고 빌딩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결국 뭐냐면은 꼭 반드시 게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공부 그리고 이런 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기본을 알자. 30대가 돼도 그렇고 40대가 돼도 그렇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것은 꼭 해가지고 성공을 크게 해가지고 남한테 폼 잡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부하는 그 자체에 즐거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왜냐하면 왜 우리 사람들이 공부를 딱 그만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분야에서만 고집을 부릴 때입니다. 공부를 그만둘 때입니다. 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는 공부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자기 핑계일 뿐입니다. 자기가 게으르니까 공부하기 싫으니까 이제는 차단하고 남들 성공하는 얘기를 듣지 않고 저거 안 돼. 저건 이제 말세가 된 거야. 그것 자체가 이미 패배자의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됐나? 재미난 게 여러분,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한 그 무슨 치킨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그분은 나이가 53살. 미국 나이가 55, 53살. 그때 만드신 거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무슨 햄버거 집도 50몇 살에 만들었습니다. 55인가? 그분도 나이가 다 들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는 태어나서 성공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급히 하려고 합니다. 빨리빨리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모두 성공할 것이다. 다 성공할 것이다. 저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일찍 했다. 그럼 일찍 한 사람들의 성공 요소를 배우시면 되는 겁니다. 배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뭘 공부했을까? 그 안에는 과학이 있었습니다. 치킨을 잘 만드는 것도 과학입니다. 맛있게 만드는 거 과학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음식 잘 만드는 거 과학입니다. 과학은 다른 말로 하면 장인정신입니다. 우리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일본 사람이 120년 전에 만든 카드게임 그림만 잘 그리면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 첫 번째 사고방식은 내가 어떻게 감히 만들 수 있어? 에서 벗어나서 나도 한번 해보자. 설마가 사람 잡는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특허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특허 전쟁이 일어나신 거 아시죠? 네.
이제는 만들고 특허를 내고 저작권을 등록하고 우리가 뻗어나가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어도 인터넷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막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데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은 우리가 묶여져 있습니다.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이 뻗어나게 될 것이다.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가지고 더 멋지게 뻗어나갈 것이다. 교육도 게임으로 하게 될 것이다. 재미나게 외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의 중요성 그리고 대한민국 10대, 20대, 30대라 할지라도 컴퓨터 교육은 기본 상식적으로 필수로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컴퓨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과학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경제학의 힘, 그죠? 수학, 경제학은 수학입니다. 수학이 싫다고요? 그러면 돈이 싫다는 말입니다. 그죠? 경제학은 돈의 과학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경제학에 대해서 또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앞서가는 것은 늘 세상을 놀라게 하지. 따라올 수 없을걸? Next Premium Morning. 주방 정리가 잘 안 되세요? 테팔 매직 케인즈. 손잡이를 떼어내면 주방이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테팔 매직 케인즈. 상상하세요. 증권 투자는 물론 금융의 모든 솔루션으로 투자를 디자인하기 위해 굿모닝 신한증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투자를 디자인하다. 신한금융투자. 베이큐브? 아우 귀여워. 이건 블루치즈네. 난 햄치즈. 부드러워. 근데 무슨 날이야? 그럼 네가 왔잖아. 대리 울리면 언제나 The Laughing Cow. 고생 많지? 네. 너는 전부치기가 3년째지만 나는 반가기가 30년째다. 끝났다. 세계 슈퍼맨 SON이니까. 30대부턴 몸도 피부도 느슨해지지. 몸은 운동을 하듯 피부는 스킨 시그니처. 피부 속 힘이 차오르니까 매끄럽고 탄탄해지는 것 같아. SK2 시그니처 크림. 시작해. 힘 있는 피부 나이 들지 않아. 우유는 소만 건강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게 완벽하면 더 신선한 우유가 된다는 사실 몰랐지? 깔끔해. Everyday fresh. 매일 우유. 깨끗하고 건강한 물만 주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 인사이드 케어 살균 시스템으로 정수기 속이 건강해집니다. 속이 건강한 정수기. 대체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통화하는 기계 아니더냐? 통화만? 야, 휴대폰으로 전화하지 그럼 뭐해? 뭐? 문자? 시계. 뭐지 모르나 봐. 일을 어쩐다. 난 연애가 좋은데 엄마는 결혼을 하란다. 엄마에게 이 영화를 큐브릭에 심어서 디빅스 플레이어 스카이 큐브릭. 이게 무슨 핑크색이에요? 살구색이구만. 24인치가 아니라 24cm 보내신 거 아니에요? 5,000원을 더 내고 바꾸라고요? 굿바이 스트레스. 11번가 무료 반품 교환제. 반품요? I don't care. 11번가. 죄송합니다. 임신? 브라보. 기술이 좋은가 봐. 이거 달래. 엄청 달리던데 그냥. 엄청 달렸어도 굿모닝.